그냥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강남 빌라가 금싸라기 투자처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라도 사자, 강남 불패의 신화가 빌라로 번져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아파트 값 급등과 전세난에 주택 수요가 빌라로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주도 정비 사업이 빠진 강남에 주택 수요가 특히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과 빌라 매입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호가가 올해 초보다 약 20-30%가량 오른 것 같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몰렸고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뛰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관점에서는요,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린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자, 투자 수요 입장에서는요, 특히 강남 지역 빌라촌이 공공주도 정비사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향후 재개발을 노린 투자 수요가 가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통계량도 확실하게 다르게 잡히고 있는데요. 서울 빌라의 매매 거래량입니다.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거래하고 있어요. 자, 올 4월 빌라 매매 거래량이 6,441건으로 전월보다 5,522건보다 919건, 즉 16.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입니다.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94건이었는데요. 전월 대비 301건 감소했습니다. 올 1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빌라 매매하고 아파트 매매인데요. 4월 서울의 다세대 연립 매매 건수는 총 3,217건이고요. 아파트 매매 건수보다 2.2배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 빌라 거래량 증가율이 서울 전체 거래량의 증가율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벌써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일선 시장에서는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값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신축 빌라로 눈을 돌리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지역은 공공 정비 사업 진행 가능성이 낮고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가 덜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앞세워서 10년 만에 서울시장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한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사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얘기 꺼냈다가 엄청나게 시장의 반응이 뜨겁게 움직이면서 재개발로 급선회했죠.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제와 대출 규제 관련돼서는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파트 시장, 그리고 재개발 시장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냥 일반 빌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서 빠진 강남이 더 인기를 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시장 방향이 아파트에서 완전히 빌라로 옮겨가는 건지, 강남의 빌라 시장이 또 다른 빌라 시장으로 점점 또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자,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백미님 반갑습니다. 실방은 처음이시라고. 저도 실방은 두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금방 오신 겁니다. 네.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라이브 방송 부동산 TV 채널에서 종종 할 때 술 먹으면서 여러 번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했던 얘기긴 한데, 이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부동산 상승장의 하락장의 이 흐름은 물건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른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먼저 올라가는 애, 천천히 올라가는 애들이
달라지고 멈춰서면 먼저 떨어지는 애, 뒤늦게까지 올랐다 나중에 떨어지는 애 이런 거 부분들이 항상 다르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어떤 게 먼저 올라가느냐? 이 우량 자산이 먼저 올라갑니다. 모두가 아는 좋아 보이는 개가 먼저 가격을 끌어서 올려가고 개가 올라가면 형님이 올라갔네 하며 동생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나냐면 쟤는 저만큼 올랐잖아. 얘는 아직 덜 올랐네. 아직 저평가네. 그러니까 형님이 이론의 근간은 시장 수요자들이 저평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저평가가 거래돼서 물건을 아작내서 조져버리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게 결국 우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핵심 지역 분양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좋은 거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누구겠어요?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나타나고 기축 아파트가 쫓아가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먼저 상승을 이끌고 재건축이 쫓아가고 이게 움직이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 송파 뭐 강동이라든가 아니면 맞은편에 성동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마용성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뒤이어서 가고 그럼 이 동생이 가면 그 다음 지역이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러한 형님 이론이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주택의 형태에서도 나타나요. 아파트가 가면 그 다음에 옛날에 아파트가 5억이었고 우리 동네 빌라가 2억이었는데 아파트가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여전히 빌라가 2억이면 이거 저평가 아니냐? 이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한다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쫓아가요. 이게 지금은 사실 무주택의 가치 이런 게 너무 커서 청약통장 쓰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주택 명의 버리고 빌라를 가는 선택들을 잘 안 하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없다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벌어져 버리면 취득세를 12% 내고 8% 내고도 살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이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후행하는 후행장 그러니까 선행했던 곳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집의 형태만 낡았지 집의 형태만 좀 다르고 또는 이제 노후한 것도 있고 하지 입지가 빠지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역들의 눈을 돌리는 수요들이 선행해서 먼저 가는 부분들이 보인다 이런 거고 그게 이제 항상 이 후행하는 하행 가격이 이제 조정받고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 가면 이런 움직임들이 완전 이 핵심 지역이 아닌 비핵심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때 가면은 매매가가 정체되면 그러니까 동네가 별로 안 좋은 동네인데도 매매가가 정체되면 그다음에 매매가가 정체되면 수요는 있으니까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가가 올라버리면 그 동네의 빈 땅들이 가치가 생겨요. 왜? 이 동네 단독주택 컬고 빌라 지어서 전세만 맞춰도 그렇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가면은 그 빌라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게 이 동네 집값까지 올려버려요. 그게 이제 한 텀 끝나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직 상승장이 덜 끝나서 강남 빌라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기사가 쓰여졌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상승장에서 필히 쫓아오는 어떤 그 후행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불을 지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간재개발을 하겠다. 또는 이거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 이 빌라라든가 강남 지역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박원순 시장도 하던 얘기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한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아직까지 눈에 띄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이 동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200세대, 뭐 100몇십 세대짜리 아파트를 지을래. 사업이 막 활성화 안 되니까 완화책도 계속 썼거든요. 그렇죠. 예, 높이 이제 한 7층 있던 거 15층까지 풀어줄게라든가 공공성을 확보해서 하면 뭐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하면 뭘 더 주겠다, 용적률을 더 이런 어떤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원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살펴서 자세히 보니까 거래량이 늘었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거고. 뭐 최근에 이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강남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는 재개발 구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집도 많이 낡았을 때 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 서초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 재개발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강남에서도 재개발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서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기준 하나? 기준이 원래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을 동수를 판단하면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선택사항으로 옛날에는 접도율, 가소밀지, 호수필지, 그다음 침수지역 뭐 요 정도 4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침수는 이제 없어서 빠졌고 3개였거든요.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요게 이제 열악한 지역 중에 2개가 되면 이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근거였는데 최근에 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연면적 기준으로도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면 그럼 필수랑 선택을 채우면 강남같이 연면적만 되게 많이 낡았으면 집만 낡은 것도 재개발 구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갈 어떤 이슈지 떨어질 이슈는 아니잖아요.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그리고 이미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너무 차이가 나버린 것들 아니면 강남의 새 아파트 전세값 기존 아파트의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든 전세값이 올라가면 결국 그 전세를 부담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 동네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연립주택 빌라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넘어오면 그 전세값도 올라가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이러한 흐름들이 상승장에 좀 더 이어진다고 볼 때는 좀 더 나머지 아까 지금 제가 강남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마용성 그 다음에 뭐 서대문 동대문 뭐 다 나타나는 게 그냥 한 세트다. 순차적으로 나가는 한 세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공공중도 정비 사업에서 강남이 빠졌다. 그러니까 강남의 빌라는 투자하기 괜찮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야, 투자를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아니, 지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투자를 합니까? 아, 그래? 선자르고 가야지.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하십시오. 참고로 저는 투자는 더 하지 않고, 예. 빚 갖고 있습니다. 대출 갖고 있습니다. 예. 요번 7월 달에도 한 1억 정도 대출 갚을 거예요. 네. 예, 빚 갖고 있습니다. 전세금 물려받아가지고 빚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이자를 안 내는 가처분 이자를 안 내는, 그러니까 소득세는 내지만 이자를 안 내는데 이제 이자는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무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채무의 질을 저는 개선한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좋은 얘기 많이 나요. 형님이론, 법인 토끼몰이 뭐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이랬었잖아요. 뭐 빌라다 그러면 개발 호재가 있어야 상승한다. 그래서 뭐 분양받은 가격이 최고 가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 시장에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상 얘기하셨던 대로 뭐 지역에 대한 것도 움직였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점점점 핵심 지역에서 비핵심 지역으로,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외곽 지역으로, 그다음에 투자 물건도 바뀌어가고 있죠. 아파트에서 뭐 재건축에서 재개발에서 뭐 입주권에서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가 이제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닐까, 주거의 마지막 유형인 빌라 시장까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정책적인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시장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빌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몇몇 분들 만나봤는데, 근데 부동산 중개업소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요새 아파트 지역 창업하신 분들은 조금 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빌라 지역에 창업하셨던 분들은 창업한 지 2달 만에 뭐 계약서를 몇 개를 썼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빌라가 씨가 말라서 지금 거래할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거래할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 사서 빌라 줘야겠네. 결론은 그거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또 사이다 발언을 갑자기 팍 치고 나오시네. 네. 네. 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빌라 시장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수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시장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네, 각자의 입장과 역할에 맞춰서 네, 맞게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지금 댓글을 좀 네. 봤더니요. 네. 강남 재테크 스터디님께서 이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을 별로 희망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예, 민간주도의 사업 방식을 되게 선호한다는 얘기를 덧붙여 주셨네요. 오. 네. 잘 좋은 현장 흐름 소식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군요. 네. 앞으로 끝날 때마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